안녕하십니까, 블루큐브 학원입니다. 저는 토플을 담당하고 있는 황현태 부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토플 시험과 블루큐브 학원의 토플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영상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 혹은 카톡, 위챗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학원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토플이 어떤 시험인지, 그 다음에 블루큐브 학원의 여름방학 특강 시간표와 솔루션,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블루큐브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15년째 블루큐브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학원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끝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요. 우리 학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토플을 가장 잘 알고 학습 관리에 진심인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플 자체는 과거 PBT, CBT를 거쳐 IBT로 바뀌면서 또한 IBT로 바뀐 이후에도 몇 번의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발빠르고 적합한 대처를 통해서 원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진화해 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유학생, 국제학교 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외국인 학교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란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원이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 컨트롤이나 성적 컨트롤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큐브 학원의 슬로건은 Realizing Your Vision입니다. 이 말도 바꿔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목표 점수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학원의 슬로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뿐만 아니라 학기 중이던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토플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BT 토플이란 ETS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으로 섹션 영역별로 30점 만점으로 120점 총점 만점을 가지고 있는 시험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으로 매월 평균 4번에서 5번, 적게는 3번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구분은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4개 섹션이며 배점은 30점 만점으로 동일합니다. 작년 7월 26일 개편된 것 기준으로 Reading은 총 20문항, 36분이 소요됩니다. 리스닝은 총 28문항, 36분이 마찬가지로 소요됩니다. 스피킹은 총 4문항이며 라이팅은 2문항입니다. 자,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딩, 리스닝은 인풋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읽고 듣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잘 받아들이기 위한 부분들은 이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리딩, 리스닝은 둘 다 객관식을 취하고 있고 사지선다입니다.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독해와 리스닝 패턴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둘 다 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나 리스닝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과 노테이킹의 차이점을 학생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이 노테이킹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력에 대한 부분은 리스닝 요 36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Speaking Writing은 반대로 주관식이며 아웃풋을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킹 녹음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야 하며 라이팅 타이핑을 통해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모두 다 시간 관리가 필요한 타이밍 싸움이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템플릿을 활용한다면 최대한 점수를 잘 만들 수 있지만 적절한 피드백까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제 자세한 팁은 마지막에 더 말씀을 드릴 테니 그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 7월 26일 시험이 개편된 이후로
시험 자체가 다이어트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축소되었고 시험 피로도도 감소가 되어서 시험 응시생들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리딩 리스닝 지문과 문항수의 축소로 인해서 문항당 배점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내가 고득점으로 가고 싶다면 한 문제 한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당 중요성이 높아진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피킹, 라이팅의 차이점은 스피킹은 변화가 없고요. 라이팅의 마지막 문항이 인디펜던트 토픽이라고 독립형 문항에서 아카데믹 에세이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라이팅 유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바뀌었지만 시간이 더 짧고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많이 다이어트가 됐지만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템플릿만 잘 활용한다면 큰 무리 없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시험은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블루큐브 학원의 토플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기준으로 학원의 토플 레벨은 입문, 중급, 실전 이렇게 3개의 레벨로 나뉘게 됩니다. 입문반의 배치 기준은 60에서 80점이고 중급반은 80에서 94점입니다. 실전반은 95점 이상이면서 리딩도 24점 이상이어야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리딩 점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사실 점수를 가장 내기 힘든 섹션이 어디일까요? 어떤 학생들은 스피킹, 어떤 학생들은 라이팅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경험상 지켜보면 리딩 점수가 가장 올리기가 힘들며 오래 걸립니다. 재밌는 건 한 번 올리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리딩 점수를 올리는데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단어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후에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단어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텐데 단어는 반복 학습이 핵심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시험의 특징은 입문 중급반은 리딩 리스닝 문제 유형에 대한 강의와 스피킹 라이팅 랩실 실전 연습을 제공합니다. 실전반은 실전 문제풀이 및 리뷰 형태로 갑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실전반은 세션 1에는 격주, 세션 2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피드백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풀이의 양이 훨씬 많다는 뜻이고요. 입문 중급반의 경우는 문제풀이의 양보다는 강의의 양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문제풀이의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께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입문 중급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 라이팅, 클리닉은 뭐냐면 화목반에 개설이 될 예정이며 본인의 리딩 리스닝 성적은 늘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스피킹, 라이팅이 부족하다면 신청할 수 있고 입문 중급 실전 어느 반이라도 나는 스피킹, 라이팅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매번 모의고사를 보고 스피킹, 라이팅 개별 피드백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스피킹, 라이팅, 클리닉 수업반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시간표는 스피킹, 라이팅, 클리닉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플반의 레벨 배정 방법은 PSAT, SAT, 토플 공인시험 성적이 있다면 바로 가능하시고 없다면 TPO, 흔히 ETS 조선일보라고 하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험은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혹시 시험을 보고자 하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링크를 한 번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황상 온라인 모의고사를 볼 수 없다면 학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형태의 에세이를 작성해 주시면 그걸로도 배정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세이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실 분들께서는 카톡이나 위챗으로 학생 이름, 학교, 학년 그리고 연락 가능한 번호와 함께 에세이 가이드라인 요청합니다. 어떤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름방학 토플 특강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스피킹, 라이팅, 클리닉에 대한 수업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고 자, 여름방학 특강 수업 시간표는 크게 오전 매일반 그리고 오후 월수금 주 3일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전 매일반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 관리반의 일정입니다. 세부 수업 시간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시부터 1시까지가 1, 2교시 섹션별
2명의 원어민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리딩 리스닝은 일반 강의실에서, 스피킹 라이팅은 랩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 시간이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복귀를 하게 됩니다.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은 단어 집중 관리 시간입니다. 단어 집중 관리가 뭐냐면 저희가 관리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습이 아닌 지금 말씀드리는 부원장 직접 관리하에 학생들의 단어 공부,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숙제와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는 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2시간은 오롯이 단어에 집중 투자를 해서 단어가 빨리 끝난 친구들은 숙제도 빨리 끝난 친구들은 추가 문제풀이까지 개별 컨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반은 인문 중급반의 경우 하루 150개 분량의 단어가 목표고 실전반은 200개입니다. 또한 오전 매일반은 관리반이 필수입니다. 선택적으로 시작은 안 되세요. 자, 오후 월수금 주 3일반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수업 시간을 가져갑니다. 특이한 건 월수금반 같은 경우는 관리반 자체를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반 하는 친구들은 밤 10시까지 학원에 남아서 수업, 저녁 식사, 그리고 관리 일정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관리 일정은 오전반과 동일합니다. 부원장님 관리하에 학생들 단어, 숙제까지 완료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후 관리반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서 요일별 선택은 불가능하시고요. 수강 기간에 맞게끔 전체 등록을 해주셔야 관리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블루큐브에서 그래서 토플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블루큐브의 특장점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베테랑 강사와 검증된 프로그램 그리고 진짜 학습 관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원은 교수팀과 강사가 속해 있는 교수팀과 학생 관리를 위한 학습 관리팀 이렇게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업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교수팀,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의 질적인 부분을 책임지고요. 학생의 어떤 출결, 그 다음에 성적, 과제,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심지어 어떤 동기부여라던가 진학 상담까지도 블루큐브 학원 관리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업 시간과 관리 시간 자체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리로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도 관리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섹션별 리딩 리스닝 혹은 스피킹 라이팅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4가지 섹션 중에서 가장 점수가 오르기 힘든 거는 리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는 암기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어의 핵심은 반복 암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시간에는 2주, 4주, 6주차가 되면 단어책이 한 번 사이클이 돌고 오전 매일반 기준입니다. 단어를 반복 암기하게 해서 한 번 더 기억에 남게끔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인 학교 유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은 유창성이 매우 좋다는 거고 영어에 대한 감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감만 좋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건 단어의 의미를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있고 지문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해석을 잘 못합니다. 결국엔 객관식 문항인 리딩 리스닝에서 답을 감으로 찍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재빠르게 하고 보완을 해야만 리딩 리스닝 점수가 안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는 반드시 단어 암기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딩 리스닝 솔루션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교재를 활용한 문제 유형 파악과 문제풀이 훈련을 하고 관리 시간에 단어의 반복 암기를 통한 어휘력 확장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모든 걸 다 해결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문제풀이 기회까지 제공하면서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스피킹하고 라이팅 솔루션, 토플에 최적화된 블루큐브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잠깐 설명드렸듯이 토플에서의 스피킹 라이팅은 다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이 바뀔지언정 문제 유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적절하고 적합한 같은 말이지만 적절한 템플릿만 학생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면 점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살을 붙이는 건 학생의 유창성이라던가 어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최소치에 대한 부분은 템플릿으로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템플릿을 학생이 어떻게 익히게 되느냐?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과제로 복습을 하게 되고요. 모의고사로 이어지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템플릿을 포맷을 마스터하게 합니다. 또한 매 수업과 모의고사 후에 개별 피드백을 제공을 함으로써 학생의 감점 요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해당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큐브학원은 교수팀과 학습관리팀의 콜라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관리팀의 학생 밀착관리를 통해서 공부를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이들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블루큐브 학원은 이러한 학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회의 마지막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특강 기간 내, 첫 번째, 특강 기간 내 세션에 맞춰 수강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세션 자체는 5주, 10주, 그리고 마지막 2주 해서 12주로 되어 있는데요. 세션의 의미는 세션이 바뀔 때 교재가 변경이 되기는 하지만 굳이 세션에 맞춰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최소 연속 4주 이상이라는 기준은 반드시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최대 정원은 몇 명인가요? 토플 기준으로는 최대 정원은 12명입니다. 학생들마다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2명인 것은 아니고요. 평균 10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트북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요. 노트북은 학원의 랩실 컴퓨터로 사용을 합니다. 학생은 노트북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휴대폰은 수거하나요? 네, 시작과 학원의 등원과 동시에 휴대폰을 수거하고요. 점심 식사 혹은 저녁 식사 시간에 불출했다가 다시 관리 시간에 휴대폰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이 학원에 있을 시간에 연락할 일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카톡을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간에 레벨업은 가능한가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다거나 혹은 중간에 공인시험을 볼 수도 있겠죠. 성적이 증빙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혹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단, 레벨업 하려고 하는 반에 TO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TO를 넘어서까지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학습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수업 신입생인 경우는 수업 시작하고 한 2번, 3번 정도 수업 진행 후에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전화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 단위로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 단어를 몇 개 통과했는지, 과제를 하고 가는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머님들 혹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은 카톡을 통해서 늘 남겨놓아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카톡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오전 관리반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는 없나요? 오전반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학 분위기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반 학생들은 오전 9시에 와서 1시까지 수업하고 1시, 2시 점심 식사 후에 관리반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생기면 학습 분위기에 살짝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저녁 관리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인 관리반 수강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오전반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수업 참석이 가능하고요. 월수금 오후반은 온오프라인 함께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전환을 해드릴 수 있지만 잦은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음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정하셨다면 가급적이면 학습관리 차원에서 정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유지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단어 관리부터 시작해서 학습 관리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양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온라인 영상을 통한 방학특강 설명이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거나 궁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화나 화면에 보이는 카톡 혹은 위챗으로 연락을 주시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학원으로 컨택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혹시 영상으로 만날 일이 있다면 조금 더 나은 퀄리티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